오늘의 준소리는 이 XX탕을 어떻게 먹어? 이 XX탕은 네, 개를 얘기합니다. 네, 개. 어, 원래는 이 한국에 엄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반려견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음, 이런 개고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그 거부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게 당연한 음식이었죠, 먹는 게.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보신탕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왜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보신탕을 어떻게 먹어라는 얘기를 조금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적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적용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에, 이제 어떻게 좀 비슷한가? 그리고 또 어떻게 공감 능력을 또 발휘하면 좋은가? 왜 갑자기 또 공감 능력을 발휘하느냐? 공감 능력이랑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좀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 이 보신탕을 먹는 거를 어? 어쨌든 워낙 이제 거부감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먹어라는 그 감정에서 출발한 게 결국에는 이제 법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거 이제 보신탕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죠. 근데 이제 이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좋아요.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갔을 때, 음? 자, 미래라는 거는 뭐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AI가 있고 로봇이 있는 시대, 상용화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봇이 상용화된 시대에는 그럼 이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또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사는 사람들 보면서 뭐 런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미개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금 뭐 보신탕 먹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보신탕을 먹냐 미개한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로봇이 상용화된 시대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래 뭐 섹스 로봇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또 보편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로봇이 보편화가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성매매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로봇이 보편화가 되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걸 뭐 무슨 피해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매매 피해자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얼마 지원도 해주고 이제 이거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지원도 해준다 만다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대다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겠죠. 다들 이제 뭐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공시 문서상에는 이제 여기 그죠? 이렇게 피해자다 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어?
뭐 엄청 물론 이제 지금 10년, 20년 뒤에 뭐 이런 시대가 펼쳐지면은 이제 이 시대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아니 이제 실제 공식 문서랑 현실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한 50년 정도 뭐 또 지났다고 보죠. 50년 정도면 충분히 그 시대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어.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거 어 잠시만요. 네, 이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거 불법이고 이거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어떻게 개를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그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는 로봇이 해주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보편화가 돼버리면, 이제 미래에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이제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어? 라는 시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랄까, 이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게 참 어렵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물론 참 뭐 매번 뭐 다 의견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매번 의견이 그냥 그저 다른 것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지만, 여튼 이제 그만큼 이게 좀 어떤 뭔가 어떤 가정과 이 가정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타인이 타인을 볼 때 그만큼 좀 이해를 잘 안 한 채로 보기 참 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초반에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은 참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쇼츠 내용이긴 한데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임산부가 있어요. 여기 임산부가 있는데 근데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뛰고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계속 뛰면서. 근데 이거 계속 태아가 마구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뭐 여기 쇼츠에는 이제 이게 참견이다, 뭐 조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여성분이 실제로 아기를 생각을 했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단순히 이제 그저 남의 의견을 맞다 맞다 다 동의를 하는 게 공감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아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 거죠. 공감 능력이 그런 걸 기반으로 협력이나 소통이나 이런 걸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영양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실제로 이 그러니까 태아가 있는 채로 헬스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다면은 뭐 모르겠어요. 여튼 뭐 의사가 괜찮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물론 제 의사는 가벼운 운동만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같은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여기서 뛰는 거, 그러니까 성인 입장에서는 성인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가 여기서 뛰는 것도,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어르신한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걸 계속 올려요. 이 스피드를 계속 올리면서 일부러 더 올리고 뭐 화가 났다 이거겠죠. 약간 좀 감정적으로 이걸 하는데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좀 어,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 건가? 결국 이 여성분은 이제 임산부고 이 태아를 위한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그 뭐 보신탕 얘기랑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섹스 로봇이 보편화가 됐을 때 이 옛날 사람들 또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제 자체가 뭐 XX탕을 어떻게 먹어에서 시작해서 공감 능력 발휘하는 능력에 대한 것과 또 그게 실제로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는 뭐 이것도 있죠. 뭐 요새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뭐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 솔직히 우리는 뭐 크게 고민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유의 얘기도 참 항상 어떻게 보면 해묵은 주제라고 해야 될지 참 많은 이 참 쉽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또 해야 되기도 하는 또 게다가 또 사람의 어? 개개인마다 또 적용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음, 이,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그만큼 이제 뭔가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어, 좀 뭔가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의 준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